네, 조금 전에 제가 거래소 개장식 가보년 개장식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힘차게 뛰는 말처럼 좀 달렸으면 좋겠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자, 네. 오늘 뭐 첫 회 보니까 IPO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짧게 먼저 작년을 좀 짧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작년에 IPO는 1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1조 3천억. 비교를 뭐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2010년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 상장했을 때 10조 원 넘었었고요. 2011년도에 4조 원대였습니다. 2012년은 국내 IPO 시장의 최악의 시기다. 최악이었죠. 리만 사태 이후에 최악이었다고 했을 때도 1조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그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재작년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였어요. 근데 네. 이제 상장한 기업들을 봤을 때 총 40개가 상장을 했는데 3개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스펙을 포함해서 37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코스닥의 열기는 상대적으로 뜨거웠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그간 관심을 가져왔고 또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한동안 또 잘 올랐었고 이런 그 또 좀 국내 투자자들이 좀 기여한 폭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작년에 거의 뭐 사실상 그 최악이었다. 네.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IPO는 좀 많이 좀 그 규모 면에 봤을 때는 좀 살아나게 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작년 말에 이제 증권사들이 특히 이 IB 사업부에서 올해 이제 상장 관련 시장, 이제 IPO 시장 규모를 측정해 봤을 때 좀 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3조 원대까지도 예상을 하는 시각이 많았어요. 3조 원.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급 기업들이 지금 밀린 것들이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SK 루브리컨츠 이런 IPO 그 예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상장해주고 또 시장 상황이 잘 간다는 전제하에 3조 원대까지도 뭐 예상하는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뱅크. 자, 동부생명 일단은 좀 가장 빨리 좀 상장이 이루어질 것 같죠? 어때요? 좀 큰 기업 중에는 나름. 네, 지금 이제 상장 심사에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수가 없다면 올해 상반기 내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동부생명의 경우에는 지난달 초에 예심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보업계다 보니까 3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실적이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올해 3월. 일러야 한 2월 말 정도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 상장 심사에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이번에는 결과가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3월 이후에 이제 예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온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공모 가치를 가지고 또 상장할 때 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를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동부생명은 좀 아까 말씀하신 한화나 삼성에 비하면 좀 작죠? 많이 작더라고요. 삼성생명이 네. 4조 원대 후반, 또 한화생명, 이제 대한생명인데 네. 1조 한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동부생명은 지금 한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2천억 원. 사이즈로 봐서는 많이 작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 구주 매출이 일단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동부제철의 계열사였습니다. 네. 근데 동부제철 아시다시피 동부그룹 내에서 지금 뭐 재무 리스크가 좋지 큰, 않죠, 상황이. 예. 계열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였던 동부생명의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지 좀 하겠다.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12월 초에 이제 동부화재로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동부제철이. 그러면서 이제 동부화재의 계열사가 됐는데 일종의 이제 지주사 전환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동부제철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동부제철의 재무구조 개선과 동부생명 IPO는 상관없고.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고요. 동부생명 자체적인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또 생보업계들 다 RBC 비율 재고 때문에 자본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동부생명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RBC 비율, 그러니까 위험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비율, 하는데 네. 이게 200%대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RBC.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RBC 비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동부금융 쪽도 이제 지주로 갈 수밖에 가고 있다. 그렇죠. 금융 이렇게 이제 계열 지주사를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부생명 얘기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뭐 공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예상되는 좀
그 매출이 좀 가능할지 좀 한번 좀 살짝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전체 공모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뭐 2천억 원대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상장 심사를 기업이 청구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동부생명의 경우에는 제시를 하지 않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주당 얼마로 예상되느냐는 지금 뭐 집계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실적 추이로 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작년 상반기에 이제 작년 실적이 올해 상장하는데 기준 실적이 될 텐데 네. 상반기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9,200억 원대 또 순이익은 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 하반기 실적까지 보태지면은 이제 올해 이제 예상 공모 규모의 또 이제 예상 순이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재작년에 매출 순이익이 각각 1조 8천억 원, 또 258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258억 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수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작년 반기 동안의 실적이 재작년 한 해 실적을 웃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실적을 더 한다고 했을 때도 뭐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예상되는 상황이죠. 딱 그 상장 앞두고 실적 개선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상장 앞두고는 또 실적 정도는 좀 개선돼 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상장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상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오일뱅크나 SK 루브리컨츠가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하려고 하려다가. 못한 거죠. 자, 올해 또 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 좀 그나마 좀 규모가 큰 회사들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동부생명급 정도 되는 기업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BGF 리테일, 보광 패밀리마트로 잘 알려져 있는 BGF 리테일이 있고요. 또 롯데정보통신이나 현대로지스틱스도 올해 이제 상장 준비 기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공모 규모 한 1,2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로지하고 롯데정보통신도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은 지금 각각 작년까지는 적자를 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상태로는 일반적으로는 상장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올해 뭐 상장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뭐 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올해 이제 개선된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막상 공모에 들어갔을 때 투자 심리는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지. 로지스틱스를 로지라고 하는군요. 좋네요, 로지. 많이 부르다 보니까. 현대로지. 저도 현대장미, 현대로지 이렇게 현대로지. 롯데정보통신. 그렇게 큰 규모의 좀 IPO는 올해도 이렇게 좀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게 뭐 2천억 원대, 뭐 많아서 3천억 원대라고 하면은 중형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IPO가 아주 큰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6,220억 원의 공모 규모였던 현대로템을 뭐 최대어다, 뭐 삼성생명 이후 가장 컸다라고 하지만 사실 삼성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 8천억 원대였거든요. 로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IPO 시장을 보는 눈높이들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천억 원이면 대여가 됐죠. 사실은 좀 이제 저 삼성생명은 좀 약간 좀 다른 좀 목적이기 때문에 상장이 맞습니다. 취소됐지만 예, 예. 그 좀 얘기 나는 좀 이렇게 우량한 좀 이렇게 큰 회사들이 딱 좀 싸게 들어와서 이게 좀 유통시장에서 한번 확 대박이 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게 같이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안타까워요. 아주 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뭐 삼성그룹 계열사들 지금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한 번도 시장에 나온 적 없는 뭐 삼성 SDS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상장 니즈가 얼마나 큰지를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 거래소 분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우량한 기업들 자기들이 이제 작년에 3건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줄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 많이 이제 컨택을 해보면 아니 뭐 상장해봤자 뭐 별 매력 혜택도 없고 뭐 유인책이 없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귀찮기만 하고. 상장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유상증자를 하거나 BW 찍는 거하고 이유는 같거든요. 네.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들 뭐 건설 쪽 빼고는 뭐 그렇게 자금이 필요한가? 상장을 하지 않고도 뭐 해외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좀 넓은 상태고 또 당장 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가 왜 이렇게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지도 좀 이해는 가요. 최경수 신임 이사장도 취임하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로템 같은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효과를 또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장 심사팀에서 가장 바쁜 팀이 이제 상장 유치팀이라고 하니까요. 심사는 안 들어오는데 이제 유치하는 그 사람들이 그나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에 이 노크를 하고 있는 좀 재미난 회사, 뭐, 한두 곳 한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올해군요. 네. 올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쪽, 그리고 엔터주를 봐라라는 조언들이 많이 있는데, 엔터. 마침 이제 엔터주 하나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기업이 지금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 그 작년 9월에 IHQ라는 역시 엔터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트? 비스트. 짐승들? 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저, 보이그룹인가요? 네, 보이그룹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랐군요. 이 사실은 기업이. 걸그룹도 몰라요, 제가. 요즘 너무 많으니까요. 아, 비스트의 소속사다.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주관사 선정을 했습니다. 대우증권이 맡았는데 대우. 네.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우가 맡았고 대우가 너무 신나가지고 보도자료도 냈거든요. 보통 증권사들이 자기 주관사 선정됐다고 자료까지는 안 내요. 근데 굉장히 좋았나 보죠. 사실 딜 수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투도 붙었었고 뭐 한투도 붙었었고 여러 증권사들이 물량은 많지 않지만 이 엔터주 또 유명 엔터주라는 그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딜 수입 경쟁을 치열하게 치러서 대우증권이 결국은 상장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오호. 올 상반기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비스트도 있고 포미닛? 포미닛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포미닛, 까먹었네요. 현아. 그럼 아시잖아요. 현아는 제가 알죠. 춤을 너무 잘 추던데, 현아. 네. 그러니까 오늘 IHQ가 좀 오르는군요. 네. 그런가요? 예, 조금 오르네요, 5%. 상반기 상장 목표라고. 상반기 할까요? 상장. 네네. 네. 이 큐브 상장 얘기 좀만 더 해주실래요? 네. 일단 뭐 상반기 상장이면은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제 주관사가 막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뭐 기업 실사 기간이 3개월 길어야 4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이제 공모 규모를 산정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제가 실은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순이익이 이제 예상치지만 10억 원 정도.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6억 원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예상 순이익 아직 뭐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10억이라고 했을 때 뭐 엔터 업종 PER 20배 20배. 적용하면은 뭐 한 200억 원 정도 시총 별로 안 크다. 실은 제가 기사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IHQ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받은 거예요? 오보라고. 오보네. 제가 고쳐줬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비스트가 이제 일본에 있는 매니지먼트사, 미디어 파트사라고 하는데 하쿠호도 그룹 계열사라고 해요. 이 기업하고 이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때 학구호도. 네. 약정한 액수가 3년간 연 26억에서 27억 원을 개런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사실 제가 정확히 예상한 건 아니고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봤는데 10억에다가 최소 15억 정도가 플러스 되면 25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을 아주 높게 받는다라고 할 때 최소 뭐 600억에서 7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나온다고 회사에 제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반영을 해줬죠. 왜 그걸 잘 모르냐? 네. 섭섭하다. 이 학구호도 얘기를 왜 모르냐? 그렇죠. 그래서 김모 이사가 전화가 왔군요. 김모 상무님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제 머투에 또 익숙한 배 선배께서 또 친히 전화 주셔가지고 반영해드렸습니다. 잘 알고 써야 돼요. 우리가 저기 갑이 아니라 을이잖아요. 그렇죠. 을이에요, 을이.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큐브 한 700억, 800억, 최대한 800억까지도? 뭐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안서를 내면서 제시한 가격이 그거였다고 하고요. 이거는 오보는 아닌데 대우증권 2호 스펙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오, 그래요? 그 2호 스펙을 통해서 뭐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 네, 대우증권이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직상장하기 싫으면 우리가 스펙 만들 거니까 거기에 그냥 합병 상장을 하시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대우가 딜을 이제 수임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분 남았는데 마지막은 삼성전자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 좀 우리 IPO 얘기는 여기서 하고. 네네네. 네, 2분 남았는데 오늘 첫날 3.3%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4분기 영업이익이 그렇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9조 원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애널 리포트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도가 떴던 것 같아요. 기사에 이제 한 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 그때부터 아주 그냥 야, 뭐 지금 컨센서스는 9조 5천억으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금 신경영 2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 한 4천억 지급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또 돈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익이 9조 5천억이 아니라 9조 원대 초반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면 8조 원대로 갈 수 있느냐? 그거 잘 모르겠다. 또 연말에 또 마케팅비가 또 막 그렇죠, 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코스피 18포인트 정도 급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첫날부터. 이게 어찌된 노릇이옵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코스피 자체도 작년 한 해를 치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2,000선 그래 넘나들었었으니까 글쎄요, 이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또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초부터 사람들 아주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많이 팔고 있는데, 자,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애플이 다시 이제 뭐 중국 차이나 모바일하고 또 계약 따고 이러면서 네네. 애플이 치고 나가니까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그냥 또 롱숏 또 하는 또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증시도 별로 기대할 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